네, 이제부터 오늘 행사의 또 다른 순서입니다. 바로 세계 평화 강연회인데요. 네, 문화와 예술로 마음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 평화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도 중요하겠지요. 네, 이번 강연은 지구 시민으로서의 공존과 평화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국경을 넘어서 세대와 문화를 뛰어넘는 평화의 가치를 더욱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 강연을 진행해 주실 분은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자 평화와 갈등 해결, 글로벌 시민의식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 임승빈 교수님이십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나와 계시네요. 큰 박수 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승빈 교수님의 세계평화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소개가 조금 제가 이제 사실은 명지대학교 명예교수고 현재는 한성대학교 특임교수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박종호 대표님한테 강연을 수락받았을 때 이렇게 예상 못했는데 가장 힘든 강연 중에 하나가 굉장히 다양한 계층으로 되셔가지고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 좀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엊그저께 바로 6월 25일 날 75년 전에 전쟁의 상흔이 있었고 그다음에 남북에 아직까지 이제 분단돼 있는 상태인 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기간에 있으면서 제가 북한 한 2번 다녀왔어요. 처음에 갈 때는 참 그동안 이제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참 우리하고 너무 다른 모습이 있는데 예상 밖으로 그 사람들도 가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또 형제도 있고 또 뭐 즐거움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저를 따라다니는 그 사람에게 그 결혼했냐 물어보니까 평양 외국어대학교 나왔는데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냐니까 부부싸움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니까 만두 빚으면서 손이 부딪히면은 서로 해결한대요.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녁에 소등을 한답니다. 전기 사정이 나빠가지고 그게 이제 첫 번째 갔을 때. 두 번째 갔을 때는 이제 지금 김정은 시대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사정이 좀 더 좋아졌어요. 맥주도 팔고 또 우리 그 꽃소미 같은 그 과자도 팔고 그다음 믹스 커피 같은 것도 팔고 그러니까 이제 개성공단으로 인해서 이제 기술이 좀 전파가 된 것 같아요. 경공업 쪽으로. 그러니까 북한 하면 우리가 공업이 주로 지금 뭐 소위 해서 ICBM이랑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들 정도로 이제 공업 쪽으로는 상당히 발전했어요. 그 무기 체계라든가. 근데 이제 경공업이 안 돼 있죠. 경공업이라는 건 주로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가는 여러 제품들은 형편없는데 그것도 이제 서서히 만들어 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근데 이제 많은 부분들이 그 북한에 우리 한국도 한때 70년대 80년대 때 그랬다시피 많은 부분들이 그 해외 이주 노동자들에 의해서 돈을 본국에 송금하는 그런 경제를 지탱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내에선 돈이 그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급여가 없으니까 배급 체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외 송금자에 의해서 국내 경제가 돌아가는. 그 다음에 이게 아파트에 그 태양광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걸 여러 개 봤어요. 그 조그만 그 판넬 같은 형태. 왜냐면 전기 사정이 나쁘니까. 근데 여전히 전기 사정은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번 이렇게 갔다 온 경험해 보면 이 사람들이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들도 똑같이 우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가족애도 있고 또
평화를 살아가는 건 어떻게 본다면 그거는 본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화롭게 산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뭐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죠. 동물도 사냥할 때 자기가 먹을 것만 사냥하지 인연 자본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내일 먹을 걸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최소한의 하면서 동물들은 그런 사기고, 근데 인간은 이제 좀 다르죠. 그 내일을 위해서 항상 잉여 자본을 만들면서 결국 이제 자원 쟁탈도 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바로 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이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뭐 그밖에도 굉장히 많은 우리 전 지구적으로 본다면 많은 전쟁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1949년도 6월 26일이 그 어떤 날이냐면은 그 김구 선생이 저격당한 날입니다. 그날이. 그래서 1950년 6월 25일이 김구 선생으로서는 제삿날이었어요. 그날이. 그러니까는 그 김구 선생의 이 1949년 6월 26일서부터 전후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진 잡지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참 평화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희망이지만 또 누구에게는 그 평화라고 하는 수단이 또 다른 전쟁의 한 수단이 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관심 있게 했던 게 그러한 조마가 이제 북한도 그냥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그 약간 그 자격으로 갔다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은 한반도의 평화 구축, 더 나아가서는 다른 나라하고의 평화로운 국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크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뭐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1989년도에 동독의 그 베를린 장벽이 그 뭐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한순간에 그야말로.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죠.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미소 냉전 체제가 끝나서 우리가 그야말로 평화로운 국제 체계로 가겠구나 했는데, 그 안타깝게도 오히려 그때보다 전쟁이 더 많아졌죠. 왜냐하면 이제 그 유명한 미국의 정치학자인 세뮤얼 헌팅턴이 얘기하다시피 그 다음 전쟁은 뭐였냐면, 냉전 전쟁 다음에는 문명의 충돌이라고 그랬잖아요. 문명의 충돌이 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슬람권과 기독교권과의 전쟁.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그 정교회 계통이지만은 영토 분쟁.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일본과의 어떻게 보면 영토 분쟁을 할 수 있는 독도 문제. 중국과 그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과 많은 그 사우스 차이나 쪽에서도 그런 영토 문제. 그러니까 이게 그 과거에는 오히려 미소 냉전 체제를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서 칸막이가 둘로 나눠져 있다 본다면, 지금은 칸막이가 둘이 아니라 굉장히 다층적으로 구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가 그 지구 시민으로서의 자각을 갖고, 그다음에 지구 시민에서 연대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교류를 더욱더 강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제가 북한에 한 2번 갔다 오고 보니까 여기는 총을 들고 같은 민족을 쏴 죽이는 상대방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 공감대를 끌어내고 같이 협력할 것을 갖다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맺고 있는 다른 나라들, 뭐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싸우려고 한다면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평화로운 관점에서 본다면 협력적 관계를 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 한때 좋아했던 책이,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리차드 다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 출신의 그 동물 진화학자인데, 이제 핵심이 뭐냐? 인간이 이기적인 동물만이 아니라 협력적 동물이라는 거예요, 인간도. 근데 이런 협력성은
그냥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주어졌던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본능이라는 거죠. 협력하고 같이 선을 이루면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이기적 관점뿐만 아니라 본능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례로 이제 동물의 사례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 동물 중에서 가장 인간에 가까운 종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침팬지 계통인데, 거기서도 우두머리가 힘이 제일 센 침팬지가 우두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평판이 좋은 그 침팬지의 우두머리 된답니다. 같은 힘을 가져 있으면. 근데 어떻게 하면 평판이 좋냐?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적의 공격을 알려주고, 먹이가 있으면 약자한테 먼저 주고, 그러면서 평화를 어떻게든지 유지시킨 리더들이 그 리더가 된대요. 그런 여러 가지 그 동물의 여러 가지 사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꼭 적자 생존도 사실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게 적자 생존의 진화의 원리가 아니라 다윈의 적자 생존은 그 환경에 적응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그러거든요. 환경에 적응하는 자. 그러니까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게 아니라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는 자. 그래서 그런 환경을 어떻게 만들 거냐? 저는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데올로기적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러한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자원 쟁탈이나 영토 분쟁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고, 그러면서 하면은 좀 더 많은 그 협력적인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앙아시아인 키르기스탄하고 오늘 또 특히 그런 관계하고, 그다음에 한국이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일본보다 더 많아요. 일본이 1억 한 2천 되고 우리가 5,100만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상당히 한국은 상당히 개방적이고, 또 우리 참정권도 우린 줍니다. 한국은. 그래서 한국인들이 굉장히 외국인들 개방적이고 또 차별을 안 하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종교 차별을 안 하고. 한국에서는 종교적 갈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한국의 장점, 소위 말해서 K컬처의 장점이 그 평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화운동 하신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임승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연을 한 2, 30분 하실 줄 알았더니 오늘 좀 짧게 끝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구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시선과 책임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얻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이 제1부는 정말 평화를 향한 우리의 철학과 방향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이어질 저희 제2 평화 콘서트는 그 철학이 음악과 또 예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성에 깊이 울림을 드릴 겁니다. 네, 일부 공식 행사 및 평화 포럼 순서 모두 마무리하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회와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가 한층 더 넓어지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네. 또 그럼 이제 2부 공연 전에 약 10분 동안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대적인 공연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갔다 오실 분 잠깐 갔다 오시고 10분 후에 여기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